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한국 하필 이때 중국 코앞에서 미티어 발사 시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관계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을 고발하고 중국 간첩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재명을 유엔에다 고발까지 하고 복잡해지는 양상인데, 우리 국민들, 특히 밀매분들은 저런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중국의 J-10 기체가 대단한 것 마냥 부풀리고 PL-15가 천하무적인 걸로 떠오르다가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매분들은 어떤 채널에서 또는 어떤 방송에서 J-10기와 PL-15를 띄웠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제도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인도가 습득한 PL-15는 인도가 만든 거다, 요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PL-15에 장착했던 시커가 다 분해돼서 그 안에 센서들이 다 공개됐습니다. 그걸 중국서 만든 겁니까? PL 계통은 이제 쓰레기로 전락해서 사용을 못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한국군이 서해상에서 KF-21의 미티어 시험 발사, IRIST 시험 발사를 한다,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군 당국은 여러 가지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 성능 시험은 원래 KF-21의 개발 계획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고, 이번 시험은 전력화를 앞둔 체계 통합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본 채널에서는 중국이 FC-31 미완성 기체를 KF-21 기미를 다 훔쳐가서 완성시켰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었고, 중국의 에이사 레이더도 한국 기술을 대거 훔쳐갔다,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했었는데, 한국의 기술을 훔쳐다가 완성시킨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과 J-35 이런 것들을 파키스탄으로 전달해주면서 훔쳐다 만든 기술로 전 세계에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KF-21의 공대공 미사일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KF-21에 장착된 에이사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얼마고 추적거리가 얼마고 얼마만한 크기를 얼마만한 거리에서 탐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군당국도 그렇고 밀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3월인가 4월 달에 KF-21 에이사 레이더에 공대공 탐지 시험을 했는데, 표적기를 먼저 띄우고 KF-21 조종사가 에이사 레이더를 끄고 시험 시작 사인이 울리면서 조종사가 레이더를 킨 상태로 1초 만에 200km 바깥에 있는 시험 기체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로 200km 바깥에서 적기를 정확히 격파할 수 있다,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티어 미사일의 장착, 공중 분리, 시험 발사, 이런 순서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KF-21의 에이사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정확하게 몇 킬로다, 이렇게는 밝혀진 게 없고 밝혀져도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순수 우리 기술이고 우리 재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탐지 거리를 더 늘리고 동시 교전 숫자를 늘리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작년에 200km대면 지금은 250km, 300km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미티어의 사거리가 거의 400km에 달하기 때문에 연료를 레이더 탐지 거리에 맞춰서 충전하면 KF-21의 시계외 교전 능력은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밝혀진 것은 가장 효율적인 공격은 탄도탄 공격이고 그 다음이 순항 미사일인데,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 이상이 아니면은 첫 번째 공격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고, 그래서 한국의 KT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의 50% 가격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 중국이 이번에 서해안에서 벌어지는 KF-21의 미티어 시험 발사에 대한 감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갑자기 군 관련 중국 간첩 이야기가 나오고 황교안이 국정원을 고발하고 하는 가지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청청모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삼원체제 비밀 정보에 대한 시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일 뿐입니다. 하여간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고품질의 군사 정보 기술을 중국에 내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